이전부터 외국인들에게 한국인은 똑똑하다는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SNS를 통해 한국인 투자자들을 향해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으며, 구글 전문가도 한국인은 글로벌 진출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똑똑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마찬가지로 유학 등의 이유로 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 한국인들은 그 나라 사람들로부터 넌 진짜 똑똑하구나와 같은 말을 들은 경험을 토로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한국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자신이 딱히 특출난 지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한국에선 오히려 평범한 축에 속하는데 과분한 칭찬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놀리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들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했던 똑똑하다는 칭찬은 100% 진심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증거로 최근 아날로그 시계 보는 법을 묻던 길거리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반응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인과 한국인의 수준이 비교가 된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자신의 나라가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기술적인 부분에서 최고를 자랑한다면서 세계 최강국이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하지만 그런 위상과는 달리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날로그 시계와 지도를 볼 줄 모른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까발려지며 망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한 인터뷰에서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날로그 시계를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요청한 결과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시간을 이야기한 사람이 없었던 건데요.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아날로그 시계를 신기하게 바라보며 살면서 이런 시계를 처음 봤다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미국인들의 경우 아날로그 시계 외에도 지도를 볼 수 있는 사람조차 많지 않다는 점인데요. 세계 지도를 보여주며 물어봐도 자신이 나고 자란 나라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연히 자국 위치를 모르니 다른 나라 위치는 아예 모른다고 봐야 하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영상 아래에는 이와 같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었죠. 미국에 살아보니 한국 위치 모르는 서양인 정말 많습니다. 북한, 남한 구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이 분단 국가인 것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본인이 1등 국가에서 태어난 게 자랑이라고 생각해서 창피함이 없어요. 게다가 개인주의가 심해서 그런지 다른 나라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 교육 수준 많이 떨어집니다. 고등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지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짚어주며 이야기해줘야 겨우 인지정도 할 거예요. 제 경험상 미국 고등학생, 한국의 초등학생들보다 훨씬 뒤떨어진다고 봐야 할 겁니다. 전부 미국인들의 수준 이하의 상식을 지적하는 댓글들이었는데요. 세계 최강국 국민이라는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참 황당하고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아날로그 시계와 지도를 못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다 큰 성인들도 기본적인 암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식당이나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암산을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실제로 미국인들은 뺄셈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1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트에서 53센트짜리 물건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47센트를 쉽게 계산해서 거슬러 줄 겁니다.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덧셈을 하는 방식으로 거스름돈을 책정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손님이 53센트짜리 물건을 가지고 오면 여기에 7센트를 더하여 60센트가 되게 만든 다음 10센트씩 더해서 총 1달러가 되게 한 다음 본인이 더한 금액을 거스름돈으로 내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은 미국인의 특이한 계산 방식에 진짜 저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계산한다고 라며 경악할 수밖에 없죠. 이 모든 게 기본적으로 암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카운터에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기계가 있기도 하고 계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과거에는 답답해서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듯 미국인들은 민낯이 드러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미국인들은 굳이 디지털 세상에 아날로그 시계를 왜 읽어야 하고 지도를 잘 보는 게 뭐가 중요하냐며 이악 물고 우겨대고 있지만 그럼에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러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이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우월주의가 미국인들의 기저에 깔려있는 탓이 큽니다. 굳이 아날로그 시계나 지도를 읽지 못해도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몰라도
우리는 세계 최고라는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이런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이는 미국의 교육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선 쇼킹할 만한 일이지만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2, 3학년이 되어서야 그때부터 구구단을 외우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시험에서도 계산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구구단 외우기를 강요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인들과 비교가 되며 교육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한국인들의 지능은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 자지러질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수학이나 암산의 탁월한 모습을 보면 모두가 언빌리버블을 외치며 크게 놀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에게는 수학이나 암산을 하는 모습이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죠.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숫자 개념을 익히게 하는 것은 물론 구구단이나 암산을 하도록 교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숫자 개념을 익히거나 암산을 하는 것보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요. 심지어 입시 시험을 볼 때도 계산기를 허용해준다고 하니 말 다 한 것 같은데요. 게다가 미국인과 한국인의 교육 수준이 차이를 보이게 된 데엔 미국의 우울주의 외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미국은 학비가 비싼 탓에 환경적으로 생산이나 기술직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학업에 굳이 목을 매지 않고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기술직으로 진로를 정하는 경우 역시 많았습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어렸을 적부터 의무교육부터 사교육까지 잘 받는 편입니다. 물론 이는 오늘날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을 받게 한다는 사실에는 이변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외우지 않는 구구단을 한국에 어려서부터 외우면서 자라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선행학습을 시키며 교육열 또한 엄청 높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인들, 아니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교해도 지능이나 교육 수준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죠. 그 결과 미국인들이 아날로그 시계나 지도조차 볼 줄 모르는 것과 달리 한국인들은 오히려 그런 미국인들을 더욱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건데요.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점점 더 많은 외국인들이 커뮤니티에 한국과 미국인들의 차이점을 비교하며 한탄하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죠. 인정하기 싫지만 미국인들의 상식 수준은 한국 초중고생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한국인들의 IQ가 전 세계 상위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 미국인들은 생각보다 무식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라는 자조 섞인 반응들인데요. 심지어 전 세계인과 비교해도 특출난 한국인들의 지능 덕분에 오늘날에는 한국인 수학 천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한국계 수학자 최초로 수학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지상을 받기도 했고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 우리 학생들이 나갈 때마다 상을 휩쓸고 오는 등 차이가 결과로 속속 나타나고 있죠. 심지어 한국인들의 높은 지능이 점차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은 종종 자신들이 모자라서가 아닌 한국인이 특출나게 타고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미국 고등학생이 한국의 입시 시스템을 배우게 되면서 하버드대 학생이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주인공은 미국 뉴욕 할렘가에 위치한 데모크라시 프랩 공립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원래 이 학교에는 약물 중독은 물론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육 방식과 철학을 도입하게 되면서부터 학교의 분위기가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한국 교육 방식으로 대학 입학률 100%에 가까울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으며 심지어 하버드 학생까지 배출해낼 수 있었죠. 문제아들로 가득했던 학교가 이제는 꿈을 꿀 수 있는 학생들로 가득 들어찬 것입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하버드에 들어간 학생은 물론 이 학교의 교사들들 이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한국의 교육 방식에 감사함을 전하며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금 이뤄지기도 했었는데요. 이렇듯 이제는 한류 열풍을 넘어 교육 방식까지 주목받고 있는 한국. 앞으로도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들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